도시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돈 되는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지 분할 이 세 가지 모르면 돈 날리고 준공 늦어집니다 했는데, 정말 이 제목대로 준공이 늦어지고 돈도 더 공사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촬영 전에 지목상 농지인데, 농지 또 전용 개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이 옆에 GPS로 측량을 2주에 다 하고 이제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제 유튜브 240개 영상 중에서 우리가 그 지적 분할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최소 분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측량이라고 하면 종류가 좀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측량이나 뭐 경계 측량, 또 현황 측량. 제가 오늘 이 GPS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 현황 측량인데, 이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현황 측량이고 어떤 게 경계 측량인지 구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후 측량 신청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70%가 임야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불법 훼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 임야라 해도 산지 복구 설계라든가 뭐 조사를 받고 기간이 준공 기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저희 같은 토목설계 사무소가 허가를 진행하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허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500평이든 600평이든 허가를 받은 내를 이제 허가지 내라고 하는데, 허가지 내에 이제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은 준공 전에 다시 이제 이 GPS로 측량을 해서 재설계, 변경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임야 공사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허가를 받은 이 면적 이외에 여러분들 임야라고 해도 이외에 훼손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변경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변경사항이 아니고 농지든 임야든 허가지 내를 벗어나서 공사하는 거는 허가지 외에 불법사항으로서 이거는 이제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 설계를 해서 훼손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 조서를 써가지고 또 소환도 하고 또 훼손 규모에 따라서는 지방검찰청에 검사님 앞에 소환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한 게 허가 받고 뭐 경계 측량 또는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절차가 건축이든 토목이든 허가 도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허가가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계나 분할 측량 하고 나서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지 복구 설계하고 복구 준공 처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준공 처리, 건축이든 토목이든 준공 처리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훼손이 되면은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로 산지 복구 설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야, 내가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산지 복구라는 게 뭐 다시 그러면 이거를 뭐 원산 복구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산지 복구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 평지를 조성하고 나서 뭐 사면부라든가 바닥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쉽게 말해서 임야 개발을 하고 나서도 어떤 주위 민원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접수하는 게 산지 복구 설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농지 전용을 받으면서 농지 땅이 좀 반듯했어요. 반듯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본인 그 농지 경계를 충분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준공 전에 이 그 측량성 꺼다가 필요한데 그 허가 받고 측량을 안 하는 바람에 공사가 다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일정을 잡아서 지적공사가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들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타인 임야나 아니면 본인 허가지
왜 침범이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땅이 아주 이렇게 농지 중에서도 정사각형, 혹시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반듯해야지, 또 그리고 본인이 십수년간 농사를 져 봐야지 자기 땅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거 아니라면 반드시 분할 측량, 경계 측량은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임야 개발 시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관련 사항은 저희 같은 토목설계 사무소가 허가를 받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야는 대지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혹은 지적 확정 측량 시 면적 변동 발생인데,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대지화 하기 전에 등록 전환이라는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면적이 내가 예를 들어서 500평이 됐든 600평이 됐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면적이 그대로 준공 가는 게 아니고, 그 등록 전환의 대지화를 함에 있어서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땅 개발의 규제를 용도 지역으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이라 해서 마음대로 개발 못하고, 또한 면적도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개발을 못하는데,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 건축 허가 가능한 것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면적,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 면적의 제한도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5,000회배, 예를 들어서 1,500평 좀 넘게만 허가 가능한데, 용역사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께서 원해가지고 5,000제곱미터를 갖다가 4,990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 전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992, 4,900, 70, 60 내려가는 건 상관없지만, 허가 면적 기준이 5,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대지화로 등록 전환 측량을 하면서 이게 5,010, 5,020 이렇게 돼버리면 그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이 면적을 줄인다는 게 이미 공사는 다 해놨기 때문에, 줄인다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철거나 깨고 이렇게 부수고 해갖고 다시 이제 면적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목설계 사무소가 이렇게 그런 컨트롤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야 개발은 정말 특히나 이런 이제 아주 미세한 과정이 전체 준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제 유튜브 임야 개발 관련된 영상을 무조건 보시면 여러분들의 땅 개발에서는 무조건 돈을 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등록 전환을 이제 신청을 하면 지목도 대지로 바뀌고 그 지번도 바뀌고 이제 분할 같은 경우 지번도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적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허가 면적하고 다르게 증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록 전환을 거치고 나서 그 산지 복구 설계,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 복구 설계, 복구 준공을 하고, 그게 끝나면 토목 관련 개발행위나 도로 조명 이런 준공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건축 그 준공 신청을 하면, 준공이 이루어지면, 필증이 부여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최종 다 대지화가 완료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 전환해서 필증을 받으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반드시 지목 변경 신청은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기타 내용인데, 그 이제 지적 측량 같은 경우 분할 측량이라든가 경계 측량을 이제 무조건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국토정보공사의 수수료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라고 들어가시면 대략 그 측량 비용을 알 수가 있게끔 그 국토정보공사에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토지 분할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 또 이제 중요한 내용 설명드렸는데, 오늘의 결론은 토목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결론을 내립니다. 토지 분할인데 왜 토목 설계가 중요하냐? 이 분할 경계 측량하고 막상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토목 도면을 잘 보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도면에 의해서 장비업자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굳이 이 사업 면적에 편입 안 하고 좀 재척을 해서 하면 되고, 여기는 굳이 옹벽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쌓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면이라든가 이래도 되는데 왜 비용 비싸게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공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기 때문에 타이님이야 회사는 안 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이든 뭐 이렇게 경계 측량이든 하는데 그의 가장 근간은 토목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훼손도 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 높게 개발을 해야지 공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레미콘이나 기타 철근 그리고 이제 배수관, 유관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뭐 당연하고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가성비 하는데 그 가성비의 첫째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토목 설계를 해야지 빨리 준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을 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이 바람 부는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측량했는데 빨리 목을 봐야 되겠다. 가자